아보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이랍니다. 요즘 저는 평범한 일상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평범하고 평온한가요? 여러분의 아보아를 바라며 도서관 산책 시작합니다. 전주는 시민의 생활 가까운 곳에 누구나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생활문화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많은데요. 오늘은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은 지역 주민에게 친화적인 으뜸 공간으로서 연중 내내 흥미롭고 감동적인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 오늘은 지난 연말에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서 진행한 2024 이야기판과 작품 특별 전시, 맛있는 동지죽을 나눔한 소박한 한솥밥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두 행사에 참여해 보았는데요. 매우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에서 도서관 산책의 진행자 박순례입니다. 책마루 도서관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김경희 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2025년도 새로운 운영 계획을 기획하고 다양한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장 김경희입니다. 네, 관장님, 지난 연말에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이야기판과 특별 전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야의 뜻과 모야 공간의 특별함, 그리고 운영 주체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책마루가 어린이 작업실 모야를 운영한 지는 4년째로 접어들었어요. 모야는 어린이들이 집이나 일상에서 떠오르는 호기심, 상상력을 발휘하여 손으로 표현해보는 작업 공간인데요. 시도만 있고 실패는 없다를 모토로 선생님이나 커리큘럼 없이 어린이 스스로가 자율적인 주체로 하고 싶은 무언가에 대해 마음껏 시도하고 창작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이에요. 모야의 뜻은요, 새롭고 신기한 것을 맞닥뜨린 아이들이 감탄사처럼 내뱉는 말에서 왔어요. 아이들이 호기심에 차서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왜 그래? 아이들 세계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확장되어 가지요. 그 순수한 호기심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모험이지요. 이렇게 어린이 작업실 모야는 아이들이 새로운 모험의 주인공으로 전환하는 곳이랍니다. 기존의 독서 프로그램이 책을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것과 달리 손으로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껏 질문하고 탐색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또 허물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랍니다. 어린이 작업실 모야 운영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도서문화재단 씨앗 주최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 주관으로 이 두 곳에서 도서관의 새로운 콘텐츠인 모야를 끊임없이 연구, 교육,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모야가 아이들이 새로운 모험의 주인공으로 전환하는 곳이다라는 특별한 공간이다 보니 모야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 참여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네, 모야는 어린이들이 독립적으로 제작 활동하는 곳이에요.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현재는 8세부터 13세까지입니다. 최근 타 지역에서는 중학생까지
확장한 도서관도 생겼어요. 아, 그렇군요. 모야는 어린이들이 독립적으로 제작 활동을 하는 곳이다가 가장 중요한 특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인 작은 손, 오른손, 뒷짐손이라는 용어들이 매우 흥미로웠는데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모야에는 선생님이 없어요. 모야의 유일한 어른 작업자인 오른손만이 있는데요. 오른손이 명심해야 할 것은 작은 손의 나다움을 존중하고 또 동등한 작업자로 대하고 작은 손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고 제작에 정답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른손은 그의 동료인 어린이를 작은 손이라 부르며 작은 손과 오른손의 탐험을 믿고 기다리는 보호자는 뒷짐손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도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사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용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모야에서는 전적으로 작업 주체가 작은 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군요. 그러면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서 작은 손들이 하는 활동을 소개해 주시고 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작은 손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도 함께 소개해 주세요. 네, 처음 온 어린이는 모야 선언문을 낭독하는데요. 먼저 모야 선언문은 스스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무엇이든 만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충전하는 공간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다. 누구나 동등한 창작자이다. 엉뚱한 생각을 환영한다.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든다. 선생님도 교재도 정답도 없다. 시도만 있을 뿐 실패란 없다. 못한 작업도 잘한 작업도 없다. 이어서 작은 손 선언문도 합니다. 작업의 시작과 끝은 내가 정한다. 쓸데없는지 아닌지 내가 정한다. 망쳤는지 아닌지 내가 정한다. 만들든지 놀든지 내가 정한다. 모두의 작업은 소중하다. 이어서 작은 손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자. 내가 쓴 자리는 스스로 정리하자. 친구의 다른 점을 존중하자. 나도 친구도 다치지 않게 조심하자. 친구가 물어보면 도와주자. 만들기는 즐거운 만큼만 하자. 재료와 도구는 함께 쓰자. 이렇게 7가지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마치고 나면 작은 손들끼리 부르는 호칭은 별칭으로 하는데요. 그 까닭은 동등한 작업자이기 때문이죠. 별칭을 만들고 모야에서 배지를 제작하여 착용합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사용은 하루에 150g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요. 재료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울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작업을 마칠 때는 간단하게 일지를 쓰고 마무리합니다. 참고로 생마루 재료의 모야에서 쓰는 재료의 양은 약 200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모야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음을 알게 되네요. 그런데 작은 손들이 도구를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규칙을 지키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작은 손들이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조금 전 작은 손 선언문에서 보았듯이 모야는 작업의 시작과 끝을 작은 손 자신이 정하고 시도만 있을 뿐 실패는 없으니 당연히 두려움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도전이 가능한 것 같고요. 또 작업한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요, 도구를 마음껏 사용하고 다양한 재료를 마음껏 탐색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계속 참여하는 까닭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이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관장님, 작은 손들이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을 텐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네, 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재료나 도구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아이들을 보면 재료 소원풀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왼수풀이 한다고 하지요? 예를 들면 특히 글루를 마음껏 사용하여 솜사탕을 부풀리고 풍선을 불기도 하고 양초도 만들고 펭귄 인형, 문진을 만들기도 해요. 이럴 때마다 오른손은 가슴이 조마조마한데요. 작은 손들이 재료를 너무 많이 쓰거든요. 글루는 주로 접착용으로 사용하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부풀리고 불고 쌓으며 다양한 작업물을 만들어내지요. 에피소드로 새우 기몰이라는 별칭이 가진 두 친구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데요. 이 두 친구는 책마루 터줏대감이에요. 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말이 없는 새우가 하교하자마자 달려와 도서관 입구에 가방 내 던져놓고 들어와서 귀몰이와 함께 만든 입체 조형물 교실 주제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조형물을 사이에 두고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조용하게 노는 장면을 자주 보았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저리도 오랫동안 할까? 궁금해하던 어느 날부턴가 새우 목소리가 들리더니 활달해졌어요. 나중에 기몰이랑 무슨 얘기를 나눴니? 하고 물어보니 비밀이라고 하더군요. 작업하며 많은 이야기가 쌓이고 친구와 친근해지는 공간이 모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라는 별칭을 가진 아이 이야기인데요. 작업을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처음에는 자동차를 만들다가 요즘은 총 만들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아이는 청각장애가 있어요. 작업하는 그 순간 그 아이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돌보는 분이 그러시는데 모야에 자주 가자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원숭 별칭을 가진 작은 손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책마루에 아이들이 책 읽어주는 또박이라는 곰인형이 있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온 이 아이가 또박이 어디 갔냐고 묻길래 또박이가 너무 낡고 오염돼 버렸다고 하자 너무 서운해했어요. 그 마음을 이야기로 만들어 표현했는데요. 또박이는 결혼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며 또박이 결혼식 장면을 상상하여 만들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시 중이고 이동하다 망가뜨릴까 봐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제가 책마루 도서관에 방문해서 전시한 작품들을 직접 보았는데요. 아주 재밌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았어요. 어떤 작품들은 나무젓가락 몇 개로 만들어져 있어서 보기에는 별거 아닌가 보다 했는데 이야기판에 참석해서 작품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감동이 배가 되더군요. 작은 손들이 1년 동안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제작했던 작품을 가지고 제작 과정이나 얽힌 사연들을 발표하는 이야기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참가 자격과 진행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이야기판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관람해 보니 작은 손들과 뒷짐 손들의 열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네, 이야기판을 소개하기 전에 모야 특별 전시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1년 동안 어린이들이 모야에서 작업한 작업물을 모아서 한 달 동안 전시합니다. 물론 어린이들이 원할 때 전시도 가능하답니다. 이야기판은 지난해로 3번째 열렸는데요. 1년 동안 작업한 작은 손들의 경험을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이야기판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부터 대사슴놀이 등 다른 지역보다 활발했던 전주시 이야기판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야기판 참가 자격이 까다롭다면 바로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로 시각 정보에만 민감한 아이들이 모야 작업실에서 스스로 선택한 재료를 가지고 자신의 호기심, 실험, 상상을 구체화해본 작업 경험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꾼이 되어 전하는데요.
이야기판 사이도 이야기꾼이 봅니다. 관객이 서로 주고받는 형식의 이야기판을 벌이며 상대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고 관객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쏠려 들으며 맞장구도 치고 말을 건네면서 판을 돋우면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어 하고 싶은 말이 저절로 터져나와 이야기판을 들었다 놓았다 한답니다. 마치 판소리 한마당이 연상되지요. 한 이야기꾼은 준비도 안 했는데 말이 저절로 나와 참 신기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어요.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잘하게 하려면 관객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또 참가한 아이들은 모야를 더욱 사랑하고 도서관 행사 및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고학년 이야기꾼은 모야에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모야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이상한 컴퍼니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로고도 만들었지요. 자신이 만든 작업물인 총기, 고무줄총, 스프링총 등 그 총기를 사용하는 허가하는 자격증 시험을 한 달에 2번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에 따른 안내문도 모야 입구에 부착하여 관심 있는 친구들을 안내하고 있어요. 한 번은 열람실에서 새로 개발한 총기를 실험하다가 이용자의 훈계를 듣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은 열람실에 가방만 있고 아이들이 없어 찾아보면 도서관 어느 구석에서 이상한 컴퍼니 회사에 필요한 온갖 서류들을 만들고 머리 맞대고 궁리하느라 도서관 문 닫을 시간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모야는 모험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확장해 가는 것은 물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관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모야 작업실에서 마음껏 도구를 사용하여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이 없는 저한테도 말이죠. 그런데 관장님, 도서관 하면 우리가 책이 떠오르거든요. 도서관의 어린이 작업실 모야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네, 그렇죠. 도서관 하면 책 읽기가 먼저 떠오르시죠. 모야는 읽기 방식 위에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탐색하며 탐색 너머로 구체적인 시도와 표현의 기회를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린이 스스로 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스스로 접수하고 기다리면서 책을 보고 작업을 마치고 나서도 책을 보지요. 작업을 마친 아이들은 다른 때보다 몰입해서 책을 읽어요. 모야는 열심히 작업한 아이들에게 몰입의 즐거움과 몰입 후 쉼을 주는 것 같아요. 몰입은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고 생각해요. 또 새로운 이용자가 늘고 있고 머무는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부모 손잡고 이끌려오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밝고 신나는 모습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접수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또 볼 수 있는데요. 모야를 꾸준히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친구들과 작업하니 행복하다고 합니다. 관장님의 말씀 중에 어린이 스스로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이 감동이네요. 왜냐하면 요즘은 어른들도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결정장애야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린이들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작품을 완성해 본 경험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책마루 도서관 관장님으로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책을 읽고 난 후에 산출물이 독후감 글쓰기로만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표현할 언어와 도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이때 어린이들이 사물과 책과 이야기, 만남과 대화를 넘나들며 모험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도서관도 아이들이 경험했던 자신만의 의미와 이야기를 따복따복 쌓아가는 열려있는 환경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작업을 마치고 나왔을 때 오늘 뭐 만들었어?
이거 만들었어? 라는 말보다 환한 미소로 수고했어, 멋지다 라는 응원의 눈맞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아이와 부모가 함께 도서관을 찾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그를 통해 어린이들이 도서관 속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만들어 온 완성품에 대한 궁금함, 그리고 뭔가 근사한 작품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작은 손 입장에서는 그러한 질문들이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고, 우선은 작은 손들에게 폭풍 칭찬과 격려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제부터는 지난 동짓날에 소박한 한솥밥 문화제를 치르셨는데, 저는 그때 먹었던 동지 팥죽이 아직도 생각날 만큼 맛있었습니다. 이 문화제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책마루 소박한 한솥밥 문화제는요, 책마루 개관 초창기부터 시작했어요. 12월 달 동짓날이 들어있는 전주 토요일에 하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이 삶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와 마음이 담겨 있는 동짓날에 도서관 어린이와 그 가족, 자원활동가와 봉사자들이 함께 끓입니다. 씨알심을 빚어 큰 솥에 넣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동지 팥죽을 끓여 나눠 먹으면서 서로 새해의 건강과 복을 빌고 깜빛노래 책문화 공연도 즐기면서 마칩니다. 관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곳까지도 서로를 이로하고 함께라는 마음을 연결지어주는 따뜻함이 전해져 옵니다. 저도 그날 참석해서 동지죽을 퍼주면서 자녀와 부모가 옹기종기 모여서 동지죽을 먹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엔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관장님, 이러한 소박한 한솥밥 문화제를 기획하고 추진하시다 보면 예산도 필요하고 일손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예산 확보와 일손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요? 네, 대부분 민간 위탁 기관이 그렇듯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비 중 일부는 책마루 동무들의 후원으로 더해지고요. 인력 면에서는 도서관 어린이 이용자, 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이 함께해요. 어린이와 그 가족 이용자들이 함께 새알심 만들고, 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이 준비하고 팥죽 끓이고 뒤처리까지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단순 봉사로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함께 하는데요. 작년에 봉사자 중 한 분은 책마루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신청해서 오세요. 아침 일찍 오셔서 음식물 쓰레기부터 무거운 짐 들기, 많은 양의 팥죽을 눕지 않게 큰 솥바닥을 열심히 저어주세요.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고 하거든요. 덕분에 이용자들이 먹어본 팥죽 중에 가장 맛있었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코로나 시기에도 한솥밥은 계속 진행되었는데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한솥밥이 그렇게 탄생한답니다. 네, 지금도 소박한 한솥밥 행사에서 주는 그 훈훈함과 감동이 전해져 오고 있는 듯합니다. 관장님, 그럼 소박한 한솥밥 행사 중에 깜빛놀 책 공연이 있었는데요. 그것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고 재밌게 관람했습니다. 이 공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소개 부탁드려요. 네, 깜빛놀 책문화활동 동아리는 매우 오래된 동아리예요. 그 깜빛놀의 책 공연은 그림책과 관련된 공연인데, 마침 올해가 그림책의 해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깜빛놀 책 공연에 대한 소개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을 16년째 운영해 오신 김경희 도서관장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청취자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책마루 도서관에서 진행해온 어린이 작업실 모야와
소박한 한솥밥 문화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올해에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는 보호자들께서 어린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송천동에 자리한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에서 진행한 감동적인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독서와 학습,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에서 여러분도 소중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앞으로도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하나하나 방문해서 각기 다른 매력과 분위기를 성실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색다른 작은 도서관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에서 도서관 산책 진행자 박술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